최남근과 박정희의 운명. 여순사건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최남근과 박정희는 진압작전이 마무리될 즈음인 1948년 11월에 좌익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달랐다. 여순사건 당시 마산주둔 제15연대장이었던 최남근의 경우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15연대를 지휘하여 하동 방면에 있던 번기군을 추적하려고 했으나 번기군의 기습을 받고 부하와 함께 생포되었다. 그는 6일 뒤 하동에 나타나 탈출했다고 밝혔지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광주의 반란군 토벌전투사령부로 압송되었다. 미군 방첩대 CRC는 전부터 최남근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신문한 김정건 작전참모에게 자신이 실수로 번기군에 체포되었고 번기군과 같이 움직이던 중 기회를 포착하여 탈출했다고 말했다. 육군 본부에서는 최남근을 제4여단 참모장으로 발령했으나 그는 부임지에 도착하지 않았다. 뒤늦게 다시 체포에 나선 김창룡은 그를 대전에서 체포했고 최남근은 사형 선고를 받고 1949년 5월 26일 수색에서 총살되었다. 최남근을 수사했던 김정곤과 하우스만은 그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하고 있지만 백선엽은 그를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한국전제사도 그가 상관이나 동료나 부하들에게 선망적인 존재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숙군을 담당했던 김완룡이나 신상철 등의 부하 장교들도 그를 좌파라고 보지 않았고 남로당과도 관계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는 총살 현장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최남근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박정희는 확실히 남로당 활동을 했으면서도 숙청되지 않은 드문 경우였다. 여순사건 당시 박정희 소령은 반란군 토벌전투사령부에서 김정건 작전참모를 보좌하며 작전 상황판을 정리하거나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다. 여순사건과 박정희 소령은 아무런 조직적 관련이 없었다. 여순사건이 끝난 뒤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과장, 요원으로 발령받았으나 최병덕의 명령에 의해 11월 11일 김창룡 제1연대 정보주임에게 체포되었다. 박정희는 체포되자 국내 공산당 조직표, 국내 지령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자술서를 순순히 썼으며 수사 과정에서 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 셰퍼들의 명단을 제공했다. 박정희가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로당 군사총책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무관은 숙군 과정에서 최남근, 오일근 등 수많은 좌익 혐의자들을 검거했지만 그들을 통해 군대 내 전체 조직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남로당 조직 체계를 군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숙군은 박차를 가했다. 박정희는 1949년 2월 8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과 파면, 금료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 박정희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고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렸다. 숙군의 기본적인 방법은 수청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명목만의 군사총책을 지내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정희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중요한 좌익 활동을 하고도
수군의 칼날을 비켜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박정희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김정곤은 첫째로 군 고위급 인사들이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역량을 높이 샀고, 다른 한 가지는 박정희가 수군 작업에서 좌익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는 오히려 대상자를 반드시 초청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당시 박정희의 구명운동에 나섰던 사람은 원영덕, 정일권, 백선엽, 김창룡, 김일환, 이영문, 그리고 하우스만 등 군 지휘부의 주요 인물들과 수군을 주도한 인물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만군 출신으로서 만군 특유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박정희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한국군의 아버지라 불린 하우스만을 비롯한 미 임시 군사고문단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무리한 수군이 양질의 장교들을 거시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박정희를 구명해줄 것을 요구한 데 있었다. 재판을 받은 뒤 풀려난 박정희는 한국전쟁 전까지 육군정보국 전투정보과 과장으로 일했다.